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으로 종목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M증권 염정차장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급종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 9월 상승률 탑5 현황 보면서 또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이건희 대표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부동의 1위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2위는 한중현 파트너의 IM비드X, 그리고 3위부터 5위권까지의 순위권 변동이 큽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이 무려 2종목이나 올라왔네요. 100만 원을 찍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마리서치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셀트리온이 또 순위권에 착착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바이오 쪽에서 또 선방을 하는 흐름과 파마리서치, 미용 쪽에서 또 올라오는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순위권 변동이 큰 만큼 또 끝까지 상승률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급종 바로 시작해 볼까요?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모처럼 변압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9월 초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대형 변압기 수출이 좋기도 했고요. 또 한국전력, 미국 초고압 전력망 건설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바닥을 잡는 데 좀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7%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HD 현대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력 설비주들도 빨간불을 같이 켜고 있는데요. 염정 차장님, 네. 오늘의 반등 이후에 더 뻗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아니면 바닥을 잡는 수준으로 봐야 할지 어떤 시각으로 보셨어요? 네.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 7%대 상승세를 그래도 오후장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매수 버튼은 좀 눌렀고요.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화장품 섹터라든지 전력기기 쪽에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 대형 변압기뿐 아니고 소형 변압기 쪽에서도 수출입 데이터 쪽에서 이제 8월 대비해서도 좀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점, 주가에 좀 단기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일단 워낙에 좀 많이 워낙이라고 하기엔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좀 단기에 한 2개월여 조정이 있었습니다. AI 거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네.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피해를 봤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은 상승에 대한 부분 요인은 두 가지가 있었죠. 노후 전력망 교체가 사실 1차적으로 좀 왔었고요. 그 후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이 같이 동반해서 오면서 주가가 사실 고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AI 거품 쪽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미국뿐 아니고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네.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오히려 지금 저는 주가에 다시 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뿐 아니고 어찌 보면은 전력기기 대형 종목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조정폭은 좀 적었어요. 상대적으로는 LX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사실은 살짝 조금 더 네.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종목도 같이 좀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부분까지도 다시금 오를 수 있다라고 보세요? 사실 전고점까지의 부분은 사실 뭐 AI가 껴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과 최고점 말고 전고점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신고가를 보여줬었던 부분이 37만 원대였고요. 전고점은 이제 32만 원대 네. 형성하고 있는데 전고점 수준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기존 섹터가 좀 쉬어가는 상황에서 과대낙폭 섹터에 대한 반등이 네.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오늘의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데 따른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최고점까지의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오전장 들썩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ESS와 신재생의 모멘텀을 함께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임급종 SK 이터닉스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14%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ESS 수익성, 사업성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대선 토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올라올 때 이제 풍력으로 엮이다 보니까 또 같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네. 하루 단기 이슈일까요? 아니면 계속 조금 더 하반기에 지속될 수 있는 이슈의 종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루 단기는 아니지만 길게 보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또 같아요. 변동성도 크죠, 종목이. 네, 그렇죠. 네. 일단 오늘 미국 대선 1차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또 지지율 조사가 나왔던데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격차가 벌어지지 하더라고요. 해리스가 55%까지 네. 올라가는 모습 나왔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길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10월 1일, 또 10월 9일, 또 2차, 3차 대선 토론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어떻게든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 대선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대마라든지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러니까 즉 교집합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네.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 회사, 그 미국적인 연관성인데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 블룸 에너지 이쪽으로 이제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연관성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미국 ESS 사업에 진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0메가와트급의 ESS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주가 좀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이 결국 모멘텀에 따르면은 저는 길게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그 같아요. 오늘 보유자분들은 네네. 급등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더 나을까요? 글쎄요, 그 마이너스 비중에 따라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0월 1일까지는 이 분위기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면 추가 상승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면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중 조절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더 오를 힘이 있긴 하지만 길게 네네. 보기에는 일단 그렇죠. 변동성도 큰 종목이고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확대할 수 있거나 또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상승을 이용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SK 이터닉스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또 사이렌 울리고 있는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VR 발동된 종목 시황센터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디렉트, DYD가 하방 VR 발동됐고요. 오성첨단 소재도 오늘은 하방 VR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SKC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토론에서 해리슨 후보가 승기를 잡으면서 2차 전지주 급등과 함께 SKC가 강세, 또 SKC의 급등은 유리기판 관련주의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YC캠이 유리기판 핵심 소재 양산을 시작하고 또 피롭틱스는 유리기판의 핵심 장비인 TGV 장비를 독일 쇼트사에 공급한다는 호재성 뉴스가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C를 시작으로 피롭틱스, YC캠, 또 HB테크놀로지가 이어서 급등하면서 상방 VR가 발동됐습니다. 현재도 YC캠 지금 상한가 달성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피롭틱스, JNTC, SKC 모두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 토론에서 해리슨 후보가 승기를 잡으면서 2차 전지주와 신재생 관련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종목에서는 SKI테크놀로지가 급등하면서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오늘 ETF, ETN들도 상방 VR 발동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ETF가 시초가 대비 10%가량 상승하면서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또 한시유, 조금 전에는 KB의 2차 전지와 유딜테마의 레버리지 ETN 종목도 상방 VR가 발동되면서 2차 전지 전반의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TCC 스틸, SKI테크놀로지, 또 삼성 SDI도 9%에서 10%가량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도 이런 흐름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는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ETF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복합적으로 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SKC를 필두로 해서 또 오후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쪽은 YC캠이었고 YC캠이 상한가를 찍은 이후에 종목 상승 확산이 나오면서 또 대장 역할을 했던 SKC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한동안 좀 잊혀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꿈틀댈 수 있을지 힘을 좀 종목군으로 모아가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의 급등 매수와 매도까지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흐름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SKC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이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소재 종목이라든지 장비 쪽에서도 수주 공시 계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다시 재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해리슨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타이밍이 11시 시점이었는데요. 11시부터 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같이 급등하면서 상승 추세를 SKC도 같이 동반해서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뭐 상한가 가고 있는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도 가능하겠지만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는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낙폭에 대한 과대 네. 종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반등의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오전장에서는 유리기판 쪽이었지만 앞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의 오늘 상승이 상당히 조금 사실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네, 오후장 굉장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오히려 좀 편승을 더 해서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테마는 유리기판에 시작했지만 2차 힘은 전지로, 2차 전지로 더 전지로 받는다.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C도 이제 복합 모멘텀이 있다 보니 더 지켜볼만 하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변동성이 일단 크잖아요. 근데 네. 매수에 대한 의견으로 보기에는 바닥을 잡고 더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네,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잡고 오늘의 상승은 좀 다소 뭐 당일로 보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네. 수 있겠지만 지금 한동안 이제 8월에 형성했던 가격이 13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을 다시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 SDI가 무려 9% 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 미국 대선 토론회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이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더 오늘 하루 왜 한번 그때 순환매 나왔을 때도 하루 네. 상승에 그쳤었잖아요. 네. 연속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셀업체들의 최근의 상승세가 가장 좀 눈에 띄죠. 네.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다른 뭐 소재업체, 장비업체 쪽보다는 셀업체 중심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으로 일단 좀 메이크업을 좀 한 상태이고요. 네. 여전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2차 전지에서는 일단 셀업체에 좀 집중을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추세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지금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그간 좀 하락을 뒤엎는 또 양봉을 보이고 있다 보니 긍정적으로 또 삼성 SDI의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주 살펴볼까요? 개별 이슈 안에서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3일 제약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격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주목할 만한 종목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생기는 종목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 움직인 이유는 결국 생물보안법 여기서 출발을 좀 네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원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뭐 대통령 서명까지 무난하게 11월 전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중국 의존도로 낮춘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CDMO 관련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내년 초부터 베트남의 저만제 CMO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에피스하고 그 아필리보 같은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 2개에 대해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지금 그 우시바이오 제재를 하게 되면서 CDMO 관련돼 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은 일본 그리고 인도 쪽과 치열한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또 가격 경쟁력, 요 문제가 좀 도드라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베트남 쪽이 어쨌든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우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제가 봤을 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더.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은 항생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 항생제 원료의 90%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또 항생제 관련된 제약품을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3일 제약이 어떤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리랑 동반되게 되면서 네. 전고점이 11,500원을 돌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일단 어쨌든 생물보안법 관련한 네네. 이슈로 또 신선한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제 100만 원 찍고 사실 주춤해졌고 네네. 우리가 이제 주요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에스티판, 바이넥스인데 여기가 좀 조용할 때 네네. 오늘 좀 새로운 랩지노믹스도 오늘 여기에 네, 엮여서 그렇죠. 급등 나오고 3일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신선한 종목 중심으로 매매가 유효할까요? 아니면 주요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주춤할 때 담는 전략도 유효할까요? 아, 이게 그 백으로 예를 들어 정말 죄송한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쁜 백이 있는데 신상이 나와도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큰 주요 종목과 네. 신선하게 또 움직이는 네네. 종목이지만 그 신상에 대한 가치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결국 둘 다 좋은 종목 맞아요. 네. 좋은 종목 맞는데 기존에는 종목도 잘 가겠지만은 시장에서 항상 새로운 수혜주를 찾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새로운 수혜주를 찾게 되면서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종목이 나쁘다라는 것들이 네네. 아니라 그러니까 탄력도의 차이에서 그렇죠,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도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3일제야 오늘 또 뭐 전고점 돌파와 네네. 더불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기대를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는 매수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신선한 종목으로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인급종 전략 세워봤습니다. 정태근 이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